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 반갑습니다. 신재호, 한전자기술연구원 신재호 사장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커피 내셔가지고 제가 어제 갑자기 전에 나왔습니다. 청산기술 같은 발표가 안 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대신 실무진이 할 수 있는 솔직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력 성능 및 품질 향상에 관한 3D 프린팅 출력 기술, 출력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툴패스가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저희가 쓴 출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장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절찬 이렇게 6가지 순서로 발표를 드릴 거고 일단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기술이 CAD나 CA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래픽 엔진 쪽 엔진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STL 파일을 받아들였을 때 STL 파일이 출력이 가능하게 메쉬 슬라이싱을 하고 일단은 면 단위로 자르는 방식입니다. 면 단위로 얇게 채를 썬 다음에 그 채 썬 것 위에 출력을 어떻게 할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 선을 채우는 방식이 G코드를 개발하는 G코드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 슬라이싱 엔진을 그래픽 엔진에 기반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출력이 완성되는 과정 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꼬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메쉬가 어떻게 레드 위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가 메쉬 오리엔테이션이나 포지셔닝을 가장 효율적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동화 알고리즘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서포트가 어디에 달렸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맞춤형 서포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각 재료와 장비와 소재마다 각각 다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FDM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가끔씩 재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지를 출력할 때 쓰는 출력 방식의 소프트웨어인데 FDM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개발을 했고요. DLP라는 거는 우리가 고철, 서지컬 바이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광량화성 수지를 광조형을 하면서 계속 쌓아올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1위 기업, 점유율 1위 기업에 저희가 출력 소프트웨어를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출시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산업용 금속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가 주었다는 걸 알게 돼서 금속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출력 소프트웨어나 혹은 변형 해석, 출력 해석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모듈별로 상용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부품 제조, 그러니까 3D 프린팅의 1차 혁명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3D 프린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그 부품인데요. G사에서 엔진을 개발을 할 때 여기 내부에 원래는 20개 이상의 부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20개 이상의 부품을 일체화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 다음에 복잡한 모듈을 완성을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가 여러 개를 깎은 다음에 붙이고 조립을 하는 그런 단가들 다 창설되고 나서 10% 다 감소를 했고 당연히 이제 체결 비용이, 체결 부품이 줄어드니까 내구성은 5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안에 이게 몇 개가 들어갑니다. 로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E에서 이거 개발을 한 건 아니고 GE에서 이거를 출력할 수 있는 업체를 2012년도에 찾고 바로 그냥 사버립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항공 인증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출력을 해서 2018년도에 3만 개를 찍었다. 이것을 사진을 찍었고 지금은 6만 개 넘었겠죠. 더 이상 발표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GE에서는 이게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더군다나 노즐을 떠나서 G 카탈리스트 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내부의 모든 볼트와 너트 이런 것들 다 출력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부품, 예를 들어서 노즐이라던가 안내 압축 컴프레서라든지 스테이터 이런 것들 다 출력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트를 855개 파트를 12개로 줄이는, 이것도 결국 조립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 조립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들이 줄어들면서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의 연료 효율 개선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G 쪽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을 저층 공정을 나중에 그냥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그냥 수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를 갖다 놓고 이 장비에서 어떤 출력 부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대신에 레시피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서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원거리를 위한 공장이 됩니다. 종결 공장. 그런 식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3D 프린팅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열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FDM이나 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열이 너무 과하거나 열이 너무 약하거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열이 너무 과해서 열이 너무 약해서 층간이 잘 붙지 않고 들떠버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들떠버리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내가 상상했던 대로 안 나오니까 에이 3D 프린팅 못 쓰겠다. 그래서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제품 단계에 모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나은 출력 부품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처음 해보고 되네? 다음 해보고 왜 안 되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그래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출력이 가능한지를 개선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보면은 너무 많이 열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뭉쳐버리기도 하고 서포트가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넓은 출력 부품을 만들게 되면 이게 말려 올라가면서 금이 쭉 가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큐브를 만들 때 어떤 공정 조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가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은 열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최적 코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3D 모델을 알아들이면 이것들을 출력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먼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 단위로 쪼개고 이 면 단위를 어떻게 채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보는 거죠. 돌려본 다음에 그거를 장비로 넘겨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 공정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공정 개발자가 하는 일인데 면과 면 사이는 몇 미리로 한다. 선과 선 사이는 몇 미리로 한다. 이때 열량을 얼마만큼 집어넣는다. 제가 출력은 얼마만큼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공정 개발자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 근데 바닥면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것들은 출력이 잘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워지죠. 계속 열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집어넣으니까 뜨거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상단부에서 다 녹아버리는 아까처럼 상단부에서 다 녹아버리고 휘어져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개발 난이도가 그래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출력 공정이 처음 출력 준비 과정이 있으면 장비를 셋업하고 출력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출력을 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무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이 파트를 왜 안 되지? 어디가 안 되지? 출력 결과물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평균 5회 이상 출력 전략을 수정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계속 하면서 이제 출력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어도 장비 셋업이 계속 안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뭐가 레이저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은 파우더가 좀 이상하다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우더에 관련된 미세 조정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출력 전략, 출력 공정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출력 전략이라는 것은 출력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돌렸을 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서포트라는 것들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서포팅을 몇 개를 했을 때 가장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출력 전략을 하는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충 두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밀리 두께로 올라갔을 때 층간 접합이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세한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 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공정을 실제 소프트웨어에 집어넣고 이 공정이 어떻게 올라갈지를 미리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 뭐 출력이 가능하네 라는 것들을 출력 전에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판단을 해보고 나서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출력이 가장 유리한 공정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을 해보고 한번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출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는 오해가 A 제품이 있고 A 프라임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A 제품을 통해서 아까 그 출력 공정을 잡아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출력 공정은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와 레시피의 컨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출력 공정 A 제품 잘 출력이 돼. 근데 B 제품, A 프라임 제품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성상과 비슷한데 얘는 무조건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0101 넣었을 때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파트에서만 가능한 레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레시피가 바뀌지 않고서는 출력이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외산 소프트웨어가 뭐 머티리얼라이즈라는 데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머티리얼라이즈 매직스라는 제품이 아까 그 출력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결국 특정되지 않은 공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다거나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출력이 잘 되지 않으면 하다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컨설팅 비용을 내면서 컨설팅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 노하우 출, 내가 뭘 만드는지, 이걸 어디다 쓰는지, 이게 어떤 물성을 가져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다 외산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술 일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컨설팅 비용을 내면서 라이센스를 사드렸는데 이걸 나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커스터머를 만들어내서 그쪽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카피당 3에서 500, 분석 같은 경우는 3에서 5천만 원까지의 카피당 이제 피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비 소재 특성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출력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 노하우를 내재화할 수 있는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청순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2018년도에 처음 DLP 출력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라이센스 비용은 다른 게 없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계속 이제 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출력을 비즈니스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23년도 지금 23년도 출시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니터링 기술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모니터링과 출력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와 설계 단계까지 가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모래 위에 본드를 뿌려가지고 주불사를 굳혀 나가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바인더 제팅 기술인데 이게 최대 2m 정도 되는, 요즘은 3m까지 가죠. 3m 베드를 출력하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DLP 말씀드렸는데 광역각성 수지를 굳혀 나가면서 출력을 하는, 주로 이제 치기공소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린팅에서 대해서도 출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속 프린팅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이 어디에 모이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열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서포트를 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포트를 다는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큼 휘어질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휘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서포트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차원에서 금속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에서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DB에 계속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공정 개발자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태깅된 데이터까지 DB에 쌓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학습 엔진에 집어넣으면서 또한 우리가 또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추천 공급 레시피 같은 것들 엔진에 집어넣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영화 설계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랑 A'은 그냥 비슷한 제품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수 혁신 디자인이 있다고 치면 이 우수 혁신 디자인을 인하우스 설계에서 공정 데이터를 계속 내재화하면서 만들어내면은 출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정정보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혁신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플리북 관련된 특허들이고, 13번부터는 금속 프린팅에 관련된 공정 기술이나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든지 최적화 기술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면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